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개념 30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부터 배우게 되는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지금 미분 단원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에 해당을 합니다. 네. 자, 왜 중요한지 잠깐 그 진도 단원을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진도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지금 현재 이 반쪽은 이미 1단원 내용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로는 평균값 정리까지 완료를 했는데, 자, 이 이후부터 보시게 되면 단원의 이름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 다음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5번에 나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언제 함수가 증가하는지 그리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미분에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핵심은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만큼 지금 배우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곧바로 개념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우선은 우리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무엇인지를 조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수가 증가한다는 게 뭐니? 자, 증가한다라는 게 뭐니? 라고 이제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올라가는 거예요.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자, 뭐 한 군 중에 한 100명 정도 있는데 그 앞에서 함수의 증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당황스럽죠. 자, 조금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증가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런 함수에 대해서 자, x1이랑 그리고 똑같은 좌표 x2를 설정을 합니다. x좌표를. 자, 설정해놓고 보시면 사실은 x1, x2에 대해서 x1일 때의 함수값이, 자, x2일 때의 함수값이 더 어떻게 했어요? 더 클 겁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 어디를 잡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곳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x1을 잡고 내가 오른쪽에다가 x2를 이렇게 잡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쪽에 함수의 값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 한글말을 갖다가 수식적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정의는 어떠하느냐? 바로 x1이 있고 x2가 있을 때, 자, 지금 x1은 왼쪽, x2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다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려면, 그쵸? 부등호로 표현하면 됩니다. x1보다 x2가 클 때, 이거일 때,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이 항상 크다면, 이거이면 함수는 증가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가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함수를 그럼 이렇게 그려버렸어. 이렇게 그려버리고서 여기는 x1이라고 잡았고 내가 여기를 x2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x1은 왼쪽, x2는 오른쪽에 있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x1에서의 함수값보다는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긴 합니다.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더 높게 있죠. 선생님, 그럼 얘도 증가인가요? 딱 봐도 증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얘는 증가가 아닙니다. 자, 단순히 요것만 외우시고서 이걸 갖다가 이제 증가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자, 이때는 어떤 말이 필요하느냐? 자, 어떤 일정한 구간에 있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항상 왼쪽에 있는 함수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커야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 이런 애들도 보면은 x1은 이렇게 잡고 x2는 이렇게 잡으면 그래, 왼쪽보다 오른쪽의 함수값이 클 수는 있겠지. 자, 하지만 아무데나 잡든지 항상 요게 성립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x1을 여기로 잡았고 x2를 여기로 잡아버렸어. 이때도 항상 오른쪽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데,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x1의 함수값보다는 x2의 함수값이 이번엔 더 낮아요.
그래서 이때 이런 게 만족이 안 되는 발례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정의를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이 fx가 어떤 일정한 구간, 어떤 구간에서 구간에 속하고 있는 임의의 두 수 x1, x2에 대하여 x1, x2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만족을 하게 됐을 때 함수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요 형광펜 친 부분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자, 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만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감소 또한 여러분들이 금방 그 정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감소는 어떠하느냐? 이거는 여기 개념 읽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수 x1, x2에 대하여, 그죠? 어떤 x1, x2를 잡든지 간에 x1보다 x2가 더 오른쪽에 있을 때 이번에는 x1에서의 함수값보다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으면 그럼 이 구간에선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겠죠. 함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왼쪽에 있는 함수값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보다는 더 클 겁니다. 계속 내려가는 중이니까.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실 함수 의 증가와 감소만을 가지고 사실 115번 문제를 풀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 우선 개념 31번이랑 그리고 32번의 개념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개념 31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인데요.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면 fx는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나온 논리는 이겁니다. f'x가 어떤 구간에서 항상 그 값이 0보다 크대요. 미분계수가. 자,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참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해볼게요. 이거 조금 갖다 놓자. 자, 그 다음엔 f'x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어떤 구간에서 항상 0보다 작다면 그때는 fx가 감소하는 중이다. 그 구간에서.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어떤 일정한 구간 제가 A부터 B까지를 잡아 놓을게요. A부터 B까지 이 열린 구간에서 이 안에서 어떤 fx 함수가 있을 텐데 항상 미분계수가 양수값이 나온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함수가 이렇게 올라가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곳에서 순간 변화율이 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함수가 조금이라도 뭔가 내려가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곧바로 순간 변화율이 뭐가 나와버려요? 아래로 처박히는 음수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 fx가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f'x가 항상 양수라면 fx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증명도 가능한데 증명을 먼저 할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정말로 증가하는 함수인 거냐?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제가 요 사이에 a와 b 사이에 어떤 c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c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어때요? c에서의 미분계수 값은 0보다 커야만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열린 구간 AB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열린 구간 AB로 생각하면 C부터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자, 열린 구간 AB에 대해서 만약에 이 A에서의 함수값이랑 그리고 B에서의 함수값?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A와 B 사이에 뭔가 x1 그리고 여기는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x1과 x2를 A와 B 사이에 있는 x1, x2를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x1일 때도 뭔가 함수값이 있겠고 x2일 때도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x1부터 x2까지의 이 평균 변화율도 사실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평균 변화율, 즉 이 기울기를 갖다가 제가 설정해 보시면 x2-x1 그리고 여기도 fx2 fx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이 x1과 x2 사이에 어쨌든 이 함수는 이 a부터 b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속일 겁니다. 그럼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이 x1과 x2 사이에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똑같은 어떤 c가 이 x1과 x2 사이에 존재할 거라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즉 f'(c) 값이 딱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지는 그런 어떤 c가 존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전제사항이 뭐였었어요? 이 A와 B 사이에 있는 어떤 녀석이든지 간에 미분계수 값은 항상 뭐였어요? 그쵸? 양수였었죠. 양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조건 양수인 거예요. 자, 얘가 양수라면 x2, x1인 상태에서 지금 x2가 x1보단 크니까 당연히 이 값은 양수겠죠? 그러면 양수분의 머시기가 양수가 나오려면 분자도 반드시 뭐여야겠어요? 그쵸?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즉 fx2에서 fx1을 뺐을 때 그게 항상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을 풀어내시면 fx1보다는 항상 fx2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어떤 x1, x2에 대해서도 항상 왼쪽에 있는 x1보단 x2에서의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가의 정의였었잖아요. 따라서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면 항상 fx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잠시 지워놓고서 자, 중요한 논리를 하나 배워놓고 가겠습니다. 현재 f'이 0보다 어떤 구간에서 프라임 값이 항상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역으로 가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선생님, fx가 증가하면 프라임 값이 0보다 크지 않을까요? 자, 그렇지 않은 게 함수를 제가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이라는 녀석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그냥 따로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함수는 항상 증가합니다. 시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는 함수예요. 그럼 오른쪽은 만족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 반드시 프라임 값이 0보다 큰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자, 얘 프라임 해보시면요,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얘는 3x 제곱이게 되는데 얘가 항상 0보다 큽니까? 아니요. x가 만약에 0이어버리면 미분계수 값도 0이 나와버리므로 이게 반드시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fx가 증가하는 함수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f 프라임 값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프라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이 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 그럼 f'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번에도 역방향은 되겠죠? 이번에도 역방향은 안 됩니다. 자, 역방향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f'x가 0 이상이라고 해서 만족하는 거 함수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엔 어떤 함수가 있느냐? 바로 제가 여기다가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3이라는 항수함수는 항상 도함수 값이 뭐가 나오냐면 0, 즉 미분계수 값이 항상 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은 만족을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한 거죠. 프라임 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 프라임 값 항상 0인데 그럼 만족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얘가 증가하는 함수입니까? 왼쪽에 있는 함수 값보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 값이 항상 큰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례는 꼭 기억하십시오. 반례가 뭐다? 바로 fx가 상수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상수함수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하는 함수겠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감소하는 함수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f' 값이 0보다 작은 건 아니겠고요. 그리고 fx가 감소하는 함수이면 f' 값은,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죠? 0보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요거는 참이고요. 이번에도 역으로 가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자, 반례가 또한 상수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건 너무 귀한 논리입니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논리는 반드시 원웨이, 일방통행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갈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만 하나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자, 요 번호로 제가 여기를 1번, 2번, 3번이라고 놔볼게요. 1번에선 2번으로만 갈 수 있고 2번에선 3번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3번에서 2번으로는 갈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fx가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자, 다시 뭐라고요?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프라임 값이 0 이상이어도 fx는 증가합니다. 그 구간에서 f'이 0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fx는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f'이 0 이하라고 해도 fx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역방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투에서 웬만하면 다항함수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요 역방향이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게 성립할 때도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희 교재 개념 31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게 2번에서 3번 내용이 바로 개념 32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32번까지 제가 지금 다 다뤄준 거고, 자, 그리고 참고에 대한 내용도 달아 넣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것. 자, 여기 뭐냐면 바로 3번에서 2번으로 가려고 하는 건 보통은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fx가, 자, 밑줄 치셔야겠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여기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논리를 배우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느냐? 자, 우리가 결국 하려고 했던 건 함수에 뭘 그리는 거였습니까? 그렇죠. 그래프 그리는 게 이게 가장 제우선, 제1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수가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면 그럼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쉬워져요. 자, 근데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선생님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자, 뭘로 해? 지금 단원이 어디야? 미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함수가 언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뭘 통해서요? 봐봐,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라면 fx는 증가하는 거잖아.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하는 거잖아. 자, 이런 식으로 이 f'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판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따져야 될 것은 f'x, 즉 도함수의 부호 따지는 거에 무엇보다도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라고 한다면 f가 증가하는 거겠고요. f'의 부호가 음수라면 f는 감소하는 걸 테니까.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좀 풀면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15번입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115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5번에서 fx가 현재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인데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부호를 따져라? 그렇죠. 프라임의 부호를 따지라는 겁니다. f'x는 미분해 보시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몇 x? 그렇죠. 6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까지는 좀 가능하니까 3x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자, 이대로 부호 따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x가 뭐냐에 따라서 막 양수되고 음수되는지를 뭐 바로 압니까?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알기 어려워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림을 그립니다. 자, 프라임의 그림을 2차 함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자, 이게 프라임의 함수인데 도함수인데 여기가 0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되면서, 딱 눈에 바로 보이시죠? 프라임의 부호 따져보시면 x축과 이 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프라임이 플러스 양수 0 그리고 음수 0 양수 그래서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이런 변천사를 겪는단 말입니다. 자, 따라서 내가 표시해야 될 것도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 변화를 느끼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fx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제가 추측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겠고요.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중이겠고, 그 다음에 2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함수로 fx가 대강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정답은 선생님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fx가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증가하느냐 따지면, 자, 요 영역이랑 요 영역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씁니까? 바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또 언제 2부터 그리고 무한대까지는 계속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감소할 때는 언제냐? 0부터 2까지는 감소하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럼 좀 낯설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낯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낯설었느냐? 선생님, 0은 포함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양수여야지만 증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음수여야지 감소하는 거였고. 그래서 저기 0일 때는 프라임 값도 0이니까 얘는 양수가 아니니까 요 0 포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낯선 게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요 부분들일 텐데, 선생님 요건 왜 포함해 주는 겁니까? 0이랑 2를.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다항함수,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여서 그런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논리를 3번에서 2번으로 가시는 걸 쓰셔야 됩니다. 어떤 구간에서 프라임 값이 0 이상인데 그 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면 0 이상이라 할지라도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하는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의 값이 0 이하라고 한다면 그 역방향도 지금 가능한 겁니다. fx가 감소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0 이하인 구간에서는 프라임 값이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0과 2 사이에서는 이 프라임 값이 0 이하니까 이때는 감소하는 거. 2 이상일 때도 프라임 값이 0 이상이니까 당연히 증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함수, 이렇게 다항함수의 특징적인 거다 보니까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논리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이거 116번 보겠습니다. 조금 영상이 길어질 수 있긴 한데 여기 문제들은 쭉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6번입니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언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누굴 구한다? 그렇지, 도함수를 구해서 뭐 따진다? 부호 따진다. 뭐 따진다? 부호 따진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되겠고요. 얘는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돼서 한 대 묶어주시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도 좋겠지만요, 여러분들. 어차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어차피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0 이상의 값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안 그려서도 보이셔야 됩니다.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논리입니다. 전 구간에서 지금 프라임 값이 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fx는 전 구간에서 증가가 하게 될 거예요. 즉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17번입니다. 117번에 자, 바로 보겠습니다. fx가 현재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나왔네요. 자, 도함수의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2x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는 2로 묶으시면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 자체가 직선인 함수인데요. x절편이 뭐냐면 바로 1이에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1을 기준으로 왼쪽은 부호가 마이너스였었다가 그 오른쪽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 1 이전까지는 프라임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겠죠. 1까지 포함입니다. 1 이하였을 때는 감소였겠고 그 다음에 1 이상이었을 때는 프라임 값이 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뭐라고 써줘야 되느냐, 이 함수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이때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1부터 시작해서 1 포함해야 됩니다.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는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써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얘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였을 테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군의 합의 절반, 합이 2니까 절반 1이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온다는 거 사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긴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도함수를 구해서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 언제 증가고 언제 감소인지. 그 다음에 118번입니다. 118번에 fx가 현재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fx를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가 될 텐데, 얘를 미분해 보시게 되면 f'x는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예요.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게 되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시면 아래로 블록으로, 자, 이거 어쨌든 자, 목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하는 건 얘의 뭘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부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호 따지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림 그릴 수 있으면 부호 따지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리고요. 지금 x축으로는 마이너스 3과 1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전과 이후는 계속 양수였을 테고, 프라임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선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부호가. 지금 제가 그린 건 y는 f'x의 함수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함수 fx는 어떻게 그려질지가 대충 예상이 되죠. 바로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누가? fx가. 그러시면 지금 마이너스 3 이전까지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3 이전까지는 프라임 값이 0 이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과 1을 포함한 이 사이 범위는, 닫힌 범위는 여기선 프라임 값이 0 이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이후부터는 다시 프라임 값이 0 이상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이 함수는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또한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는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함수가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119번 가겠습니다.
119번에 fx가 현재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x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부호 따지기 위해서 f'x 해주시면요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3 나와 있습니다. 3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되면서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오게 되면서 이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쩔 수밖에 없어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도 요거 써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120번입니다. 120번에는 fx가 요건 조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이거 한번 미분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안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당황을 해요. 혹시 뭐냐? 나 문제 잘못 풀었나? 인수분해가 돼야지 뭐 그림 그리든 말든 할 텐데. 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에 너무 이제 치중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거에 사실 제가 결국 하려는 건 뭐냐면 얘의 부호만 사실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부호.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사실상 지금 위로 볼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자, 사실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날지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될지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x축이랑 이런 어떤 관계일지는. 자, 근데 이 관계만 내가 예를 들어서 빨리 알고 싶어. 2차 함수 한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안 만나려면 판별식이 뭐이면 돼요? 0보다 작으면 됩니다. x축이랑 요 2차 함수를 연립해서 y는 0이랑 y는 f'x를 연립해서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맞닿게 됐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만 좀 내가 살펴보자. 살펴보시면은 요거 판별식 한번 돌려보실 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짝수 판별식을 해보시게 되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게 0보다 작게 됩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이 2차 함수는 x축이랑은 만나지 않고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모양이 되게 돼요. 따라서 교점이 없고 이 함수 f'x는 항상 0보다 작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이 f'은 항상 0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 프라임의 부호가 항상 0보다 작으니까 이 함수는 항상 전 구간에서 증가해야 감소야. 그쵸?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그 논리입니다. 따라서 이거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정답을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어지네요. 여기 12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121번, 122번, 123번. 미리 한번 풀어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응용 버전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